여러분 혹시 이 뉴스를 기억하시나요? 2023년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70세 남성 김병국 씨는 평소 건강에 큰 문제 없던 분이었습니다. 병원 검진에서도 혈압이나 심전도에 이상 소견이 없었고 걷기도 잘하고 평소 컨디션도 좋았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럽게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고 가족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가 진단 중 특이하게 지적한 건 수면 자세였습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고 특히 겨울철 이불 속에서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눌러 자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이 눌리는 수면 자세는 특히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하며 수면 중 혈압과 심박 조절에 큰 악영향을 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취하는 잘못된 수면 자세가 어떻게 수명을 줄이고 심장 건강에 위협이 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건강 파트너 행복 노후 비책입니다. 혹시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 실제로 심장을 압박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68세 이선자 씨는 폐경기 이후 불면증이 심해지며 수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울감이 겹치며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해 누운 자세에서 잠들기 어렵다 느꼈고 어느 순간부터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자세가 마치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을 주었고 처음엔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조이고 호흡이 불편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새벽에 가슴이 뻐근하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으로 깨어나게 되었고 결국 심장내과와 수면 클리닉을 찾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시행한 24시간 심전도 검사 결과 이 씨는 자는 중에도 수축기 혈압이 150 이상까지 치솟는 경우가 있었고 맥박도 90을 넘나드는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엎드린 자세는 흉부 압박을 유발해 폐의 확장성과 심장의 이완 능력을 모두 저하시킵니다. 특히 수면 중 교감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심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일본 교토대학 수면의학과 연구진은 엎드린 자세가 수면 중 폐활량을 평균 15.3% 감소시키며 심장의 이완기 혈류량은 최대 11.7%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흉부 압박이 심할 경우 수면 무호흡 증상과 유사한 호흡 저하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선자 씨는 이후 수면 환경 전반을 바꾸었습니다. 베개는 높이를 낮추고 엎드리지 않도록 바디필로우를 활용했으며 몸을 옆으로 고정하는 자세에 익숙해지도록 수면 교육을 받았습니다. 6주 후 진행된 재검사에서는 수면 중 혈압 상승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고 맥박 변동도 안정화되었으며 아침 호흡 곤란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선자 씨는 말합니다. 잠이 무서웠어요. 자고 나면 더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제는 오히려 눈 뜨는 게 개운해졌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왼쪽으로 눕는 자세가 심장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 거문도에 사는 72세 최기환 씨는 평생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오래된 통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면 중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개운치 않다는 느낌이 늘어났습니다. 최 씨는 종종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으로 잠에서 깨는 경험을 했고 하루는 새벽 3시에 가슴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나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24시간 심전도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결과에서 수면 중 부정맥 발생 빈도가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담당 전문의는 말했습니다. 왼쪽으로 장시간 눕게 되면 심장이 위치한 흉곽의 좌측이 하중을 받게 되며 좌심방과 좌심실의 물리적 압박이 가해집니다. 특히 심장이 비대한 노년층에서는 그 압력이 심장 내부 전도계에 영향을 주어 부정맥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AHA가 2021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좌측 Y 자세를 장기적으로 유지한 고령자의 경우 수면 중 심박수 불규칙성과 PVC조 기심실 수축 발생 확률이 1.7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기환 씨는 이후 수면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어깨 압박을 줄여주는 메모리폼 베개를 도입하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골반이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자세가 돌아가지 않도록 등 뒤에 쿠션을 두는 방식도 병행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진행한 수면다원 검사에서는 수면 중 심박수 안정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부정맥 발생 빈도도 기존 대비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왼쪽으로 자는 게 편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내 심장을 누르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죠.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요즘은 자다가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자세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몸속 장기들이 작동하는 환경 그 자체입니다. 왼쪽으로 눕는 자세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령자나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턱을 숙이고 자는 자세, 경추와 뇌혈류 모두에 악영향을 줍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68세 김정순 씨는 겨울만 되면 몸을 웅크리는 습관이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누운 채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턱을 가슴에 붙인 채 잠드는 자세를 반복했는데요. 이렇게 수면을 취한 날에는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우며 낮에도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면 부족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눈앞이 아찔하거나 일어날 때 균형을 잃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신경과와 정형외과를 동시에 찾게 되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김 씨는 경추 전만 소실로 일명 일자목 상태에 가까워져 있었고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공간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경추 혈류초 음파 검사에서 수면 중 뇌혈류 공급량이 정상 수치보다 17%가량 감소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은 2020년 발표한 연구에서 수면 중 경추 정굴 자세를 반복할 경우 뇌혈류가 평균 1520% 감소하며 이로 인해 새벽 두통, 낮 시간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뇌혈관 자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영향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순 씨는 이후 기능성 경추 베개를 구매해 머리와 목을 자연스러운 시자 형태로 유지하도록 교체했고 이불은 어깨까지만 덮고 취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한 수면 전에는 경추 스트레칭을 5분씩 반복했고 자는 도중 턱이 숙여지지 않도록 옆으로 누워 자는 방법을 병행했습니다. 2달 후 다시 병원을 방문했을 때 김 씨는 어지러움이 거의 사라졌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숫자 되짚기 항목 점수가 5점에서 8점으로 향상됐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불 하나 바꿨을 뿐인데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덜 피곤해요. 예전엔 당연한 줄 알았던 습관이 몸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리를 꼬고 자는 자세, 하지정맥과 심장순환에 악영향을 줍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65세 이영복 씨는 젊었을 때부터 무릎을 굽혀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배가 편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다리를 웅크리고 때로는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 위에 올려 교차한 채로 잠들곤 했습니다. 이 자세는 어릴 적부터 익숙했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했기에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침마다 종아리가 뻐근하고 오후에는 발등과 발목이 붓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집에서는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라 여겨 파스를 붙이거나 다리 마사지를 시도했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됐고 결국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정맥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대퇴정맥에서 역류가 확인됐으며 정맥압도 기준치보다 30% 이상 높게 측정됐습니다. 전문의는 말했습니다. 자세한 문진을 하다 보니 이영복 씨는 무릎을 꺾고 다리를 누르거나 교차하는 자세로 수면을 취하는데 이 자세는 하지 정맥을 장시간 압박하고 혈액의 위로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정맥 판막 기능이 약해져서 혈액이 고이기 쉬워지고 결국 심장순환에도 간접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외과팀은 2019년 정맥류 고위험군에 대한 조사에서 자는 습관 중 다리를 접거나 교차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고령자는 하지 혈류 속도 지연이 평균 22%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야간 하지불안 증후군 및 부종, 저림 증상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영복 씨는 이후 무릎을 펴고 자는 자세를 위한 바디필로우를 활용했고 특히 무릎 사이에 쿠션을 두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겹치는 자세를 방지했습니다. 자는 전에는 족욕과 종아리 스트레칭을 10분 이상 반복했고 6주 후 재검사에서는 정맥압이 이전보다 25% 감소하며 부종과 통증 역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잠자리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내 다리가 아니라 내 심장이 눌리고 있었다는 걸요.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가볍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높은 베개에 목을 꺾고 자는 자세는 심장뿐 아니라 폐 기능까지 위협합니다. 강원도 강릉시에서 혼자 지내는 69세 배명자 씨는 특별한 지병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밤에 자주 깨고 새벽에 숨이 가빠서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다가 목이 꺾인 듯한 통증도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고 가슴이 조여오는 증상도 동반됐습니다. 처음에는 폐경 이후 나타나는 수면장애라고 여겼지만 점점 낮에도 피곤하고 가슴 통증까지 이어지자 종합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수면다원 검사 결과 배 씨는 수면 중 경증 수면무호흡증이 있었으며 특히 자는 동안 목이 25도 이상 꺾이는 자세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상기도가 눌리면서 숨길이 좁아지고 폐활량은 평소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수면센터는 2021년 보고서에서 높고 단단한 베개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경추 각도가 20도 이상 꺾이게 되며 이로 인해 상기도가 눌리고 흡기 시 저항이 증가해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평균 57% 낮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히 신부전 환자나 만성 호흡기 질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령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또한 미국 존스 홉킨스대 수면의학과에서도 높은 베개가 경부를 비정상적으로 꺾이게 만들면 심장의 좌심실 충만 기능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야간 혈압의 비정상적인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배명자 씨는 이후 기능성 경추 베개를 도입해 목의 각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자세를 만들었고 수면 중 옆으로 누웠을 때도 베개가 머리를 정확히 지지해 주도록 교체했습니다. 추가로 침대 높이를 약간 낮추고 수면 전에는 폭식 호흡과 스트레칭을 병행해 목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2개월 후 재검사에서 수면 중 평균 산소 포화도가 92%에서 96%로 상승했고 무호흡 발생 횟수도 1시간당 12회에서 4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가슴 조임 증상도 사라졌으며 밤새 자다가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배명자 씨는 말합니다. 그동안은 높은 베개가 편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제 숨을 누르고 있었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오히려 피곤했는데 이제는 밤에 자는 게 회복 시간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회복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 시간 동안 심장을 누르고 혈류를 막고 폐를 조이는 자세로 잔다면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침묵 속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잘못된 수면 자세들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당장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심장과 뇌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단순한 자세 하나가 수명 10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 중 코골이와 뇌 건강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행복 노후 피책이었습니다.